안녕하세요. 국회 선정박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방문형 센터 부업으로 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업으로 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소자본 창업이라고 추천을 하는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3,000번이 넘는 창업 상담을 진행하면서 제가 발견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박사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시죠. 왜 부업으로 하기 어려운가? 먼저 방문형 센터가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방문형 센터는 1인 사업장입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자동으로 어르신이 돌아오는 오토 사업장이 절대 아니에요. 유치원처럼 건물 짓고 간판 달아서 아이들이 가야 된다 해서 오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하나하나 발로 뛰어서 직접 마케팅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천천박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도 대표님의 영업, 둘째도 마케팅 능력, 셋째도 마케팅 능력입니다. 그럼 마케팅 능력이 없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업으로 가능한 세 가지 케이스. 천천박사가 3,000회 이상 상담하면서 발견한 부업으로 성공 가능한 케이스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케이스 첫 번째, 사람 대 사람 마케팅형. 첫 번째는 본업 자체가 영업이거나 수백 수천 명과 연결된 일을 하는 분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보호망처럼 영업을 정말 잘하시는 분, 자동차 판매 1등처럼 사람을 만나는 게 일상이신 분, 큰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 치매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분, 큰 병원에서 노인 관련 상담 업무를 어마어마한 분들하고 하시는 분들, 동네 상권에서 오랫동안 장사하셔서 주민과 친분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본업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온라인 마케팅 안 하셔도 입소문만으로 어르신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면 교회에서 장년부 사역을 하시는 집사님이 정말 이 발이 넓었는데 1년 만에 30명을 모으신 사례. 동네에서 20년간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이 식당도 굉장히 잘 돼요. 근데 방문형 센터를 창업하시고 시설장을 두셔가지고 잘 되는 사례.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분들이 본업을 유지하면서 부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례의 예인 거죠. 그럼 제가 직접 센터장을 해야 하나요? 본업이 있는데 본업이 잘 되는데 어떻게 센터를 운영하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세요. 본인이 센터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본업에서 고연봉자라면 가족 중 누군가가 센터장을 하거나 페이 센터장을 고용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은 본업에 집중하시고 본업에서 형성된 네트워크로 어르신을 모집을 하고 실제 운영은 센터장에게 맡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네트워크형 부업 모델입니다. 다만 시설장을 뽑아야 된다는 게 좀 어렵죠. 케이스 두 번째, 온라인 마케팅형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온라인 마케팅 강자인 분들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퇴근 이후에 한 2-3시간 정도 온라인 마케팅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분들, 특히 네이버 블로그 잘하시는 분들,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당근마켓 활용할 수 있는 분들, 그중에서 특히 50대 이상 여성분들에게 인터넷상에서 트래픽을 얻을 수 있는 분들, 요즘 온라인 마케팅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 50대 이상 우리 보호자분들도 다 휴대폰으로 모든 것들을 검색합니다. 그래서 요런 분들을 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부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50대 여성 대표님이 본업은 사무직인데 이 블로그를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퇴근 이후에 매일 2-3시간씩 블로그에 노인복지 관련 글을 올렸어요. 처음에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부터 블로그를 보고서 연락 주시는 분들이 생겨서 1년 반 만에 20명을 모으셨습니다. 40대 대표님이 블로그와 방금마켓을 활용하셨는데 매일 어르신 케어 일상을 블로그에 올리고 당근마켓에 정성스럽게 센터 글을 올려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성공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부업으로 충분히 운영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가야지 좋겠지만 어쨌든 꾸준하게 온라인 마케팅을 한다면 이렇게 노출이 되겠죠. 꾸준하다는 건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꾸준히 해야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퇴근 이후에 2-3시간 동안 매일 투자할 수 있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케이스 세 번째는 페이 센터장 활용형인데 본업에서 고연봉을 받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 부업으로 방문량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직접 센터장 하면 본업 연봉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럼 손해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페이 센터장 시스템을 활용하는 겁니다. 센터 운영을 전담하는 유급 센터장을 고용을 하고 대표님 본업에 집중하고 센터장이 일상 운영을 담당하고 대표님은 전략하고 마케팅, 중요한 의사결정만 관여하는 겁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본업의 고연봉을 유지를 하면서 방운영 사업도 함께 키워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센터장 인건비를 지불하더라도 본업 연봉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아예 바닥에서 시작하시는 분들보다는 초기 투자 비용이 적습니다. 실제 케어와 행정은 센터장이 위임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키워나가서 어떻게 보면 연금을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대기업 과장님이 대표를 하시면서 연봉을 받아 가시면서
사모님이 시설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설장님이 실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업에 대표님은 하면서 집중하면서 한 1, 2년 차 뭐 20명, 30명, 40명 이렇게 올라가면서 실제로 그 시설장 월급을 이제 사모님의 월급도 주면서 실제 본인한테 남는 금액도 남기는 그런 케이스들이 나왔습니다. 나는 이 케이스 세 가지 중에서 어디에도 해당 안 되는데 그럼 나 방문용 창업 못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부업으로는 어렵고 본업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케팅 능력을 반드시 배우셔야지 가능합니다. 천재 박사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도 마케팅, 둘째도 마케팅, 셋째도 영업입니다. 마케팅, 영업. 마케팅 능력 없이 방문형 창업하시면 100% 실패합니다. 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어르신은 저절로 오지 않거든요.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마케팅이나 영업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배우고 훈련하면 충분히 습득 가능한 기술입니다. 실제로 성공하신 대표님들 중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신 분들 많았어요.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도 체계적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마케팅도 실제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방법이고 이런 것들을 다 배워서 6개월, 1년 이상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네트워킹, 오프라인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뭐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경력직보다 더 뛰어난 경우도 많았어요. 본인이 영업을 잘하는지 몰랐던 거죠. 현실적인 이야기를 이제 또 좀 더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자본 창업이라는 말에 속해서 방문요양을 시작하시는데요. 초기 창업 비용만 보면 소자본이 맞긴 합니다. 사무실 보증금하고 인테리어, 비품 합쳐서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면 시작이 가능하죠. 근데 실제 투입 비용은 중자본 이상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방문요양은 최소 3년 이상은 바라보셔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현실적인 비용을 계산하면 제가 한번 띄워볼게요. 직접 본인이 본업한다고 가정했을 때도 실제로는 한 뭐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1억. 이게 소자본 창업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기 창업은 소자본이 맞습니다. 뭐 사무실 투자 비용이나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은 초기 투자 비용이 적은 건 맞지만 총 투입 비용은 중자본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참여를 하셔야 돼요. 그에 반해서 순수익은 크지가 않아요. 어르신 한 분당 7만에서 한 10만 원 정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초반에는 내가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이렇게 계속 열심히 영업을 하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3년차, 4년차, 5년차에 이제 빚이 나는 이런 사업인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뭐 5년이나 걸린다고요? 그럼 차라리 다른 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 드시죠? 맞습니다. 단기 회수를 원하신다면 방문요양 사업은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5년 이후에 매월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250, 300, 400 계속 이렇게 좀 뭔가 성장을 계속 한다. 이게 끝이 없긴 하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보람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일, 이게 방문요양 센터의 진짜 가치라고 봅니다.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사업이에요.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서. 그리고 그래서 아까 부업이라는 부분들도 다룬 이유가 본인이 고연봉자라면 그 돈을 좀 처음에는 쓰더라도 어떻게 쌓아 올려가지고 아마 위에 한 3가지 케이스에 해당을 한다면, 케이스라고 하는 건 네트워크형, 온라인 마케팅을 잘하는 온라인 마케팅형,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고연봉자들.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지금 당장 버는 돈을 투자해서 물론 뭐 사람을 시스템을 만들고 월급을 주고 누군가를 써야 되겠지만 요거를 시간을 지나면서 어르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부분이 커버가 되잖아요. 그러면 0이 돼도 나한테는 시스템 하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서 투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을 한다. 한 3가지 유형에 해당한다. 그리고 센터장 월급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 그걸 내가 버틸 수 있다. 그렇다면 부업으로 가능하시다는 사실도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게 해당이 안 되는 대부분의 우리 센터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본업으로 하셔야 되고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업이든 부업이든 어떤 선택을 하시든 마케팅은 필수입니다. 현천 박사가 정말 하고 싶은 말,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이런 생각 드셨나요? 생각보다 어렵네. 쉽게 돈 벌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방문요양 생각보다 어렵네. 맞습니다. 쉽지 않아요. 방문요양 센터 창업 분명히 기회가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뭐 고령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장기형 수급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소규모 투자라고 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시작하면 3년, 5년 시간 그리고 수천만 원, 수억의 비용을 날릴 수도 있는 겁니다. 천천 박사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복지도 사업이라는 것.
사업자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 어르신들 케어하는 거니까 복지 마인드로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지 마인드는 기본이고 사업적 사고가 더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수급자를 모집할 것인가, 요양보호사를 어떻게 채용하고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보호자들과 신뢰를 쌓을 것인가,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실행하셔야 됩니다. 복지 마인드 플러스 사업 마인드,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갖춰졌을 때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하지 마세요. 성공하는 대표님의 공통점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분들은 본인의 조건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인맥이 많아, 네트워크 형이야. 나는 온라인 마케팅 잘하니까 잘할 수 있어. 본업을 해서 돈 잘 벌고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내 와이프한테 자리 하나 만들어주고 시설장 만들어주고 내가 열심히 영업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어. 이게 명확하세요. 그래서 성공하시는 분들은 전략도 명확하고 실행도 명확합니다. 애매하게 하지 않습니다. 둘째, 마케팅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1006개월 1년이 제일 힘듭니다. 온라인 마케팅에도 반응도 없고 발로 뛰어도 어르신 안 모이면 내가 이거 왜 했지? 뭐 하는 건가? 이런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방문양 성공하신 대표님들은 이 시기를 잘 견뎌냈어요. 첫째도 마케팅, 둘째도 마케팅, 셋째도 마케팅,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매일 꾸준히 하셨습니다. 블로그 글 하나라도 매일 올리고 당근마켓에 광고 올리고 업데이트하고 경로당 한 군데라도 더 방문을 했습니다. 세 번째, 진정성이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보호자들은 다 느낍니다. 이 센터장님이 진심으로 우리 어르신을 케어하는구나. 이 센터장은 돈벌이로 하는구나. 이게 느껴지거든요. 진정성 없이 시작하시면 어르신 모집도 어렵고 모집해도 이탈이 높습니다. 반대로 진정성 있게 하시면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홍보대사가 되어줍니다. 우리 센터 좋아, 우리 요양보 선생님 좋아, 우리 센터장 좋아, 이렇게 입소문이 나는 겁니다. 진정성은 가장 강력한 마케팅 도구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꼭 마음에 새기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는 대표님의 특징 네 번째, 멘토와 시스템을 좀 활용합니다. 혼자 바닥부터 배워가면서 내가 그냥 아껴가면서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25년, 26년 트렌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는 2026년 평가 바뀐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성공하신 대표님들은 이미 성공한 선배들의 노하우를 배우고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지정심사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수급자 모집 전략은 어떻게 하는지, 온라인 마케팅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호자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이 모든 걸 체계적으로 배우고 합니다. 나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불필요한 시행착오 겪으실 수 있고 심지어 앞으로 보는데 뒤로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성공한 사람 말고 실패하는 사례도 좀 봐야 되겠죠.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반대겠죠. 목표가 애매합니다. 일단 해보지 뭐 안 되면 말고, 뭐 되면 크게 키우고 안 되면 작게 운영하지, 이런 마인드로 시작하시면 어느 쪽도 제대로 안 됩니다. 계속 적자만 나게 돼 있어요. 진짜예요. 나는 사람 좋으니까 어르신들이 알아서 오겠지, 간판 달면 동네 사람들이 알아서 되겠지, 내가 이렇게 마당발인데 무조건 되겠지,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방문형은 적극적이지 않으면 한 명도 모을 수 없는 사업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모르고 시작하면 6개월 만에 월세만 나가고 어르신 한 명도 없는, 뭐 몇 명 있더라도 거의 계속 적자만 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세 번째, 실패 사례. 나는 경력이 많으니까 대충 알아, 내 방식대로 하면 되겠지. 이런 분들은 시대 변화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 우리 맨날 이것만 보는 사람들도 제가 이번에 평가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이 변화가 되면 그걸 따라가 줘야 되는데 따라가질 못합니다. 예, 배우려는 의지가 없으시면 성공하기 힘든 사업입니다. 성공하신 대표님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개선하고 적용합니다. 네 번째, 인내심이 없습니다. 3개월 했는데 어르신 안 모이네?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방문량은 최소 1년은 버텨야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온라인 마케팅 같은 경우에 6개월 이후에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경쟁이 또 심해요. 3개월 만에 포기하시면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돈이 다 물거품이 됩니다. 준비하는 기간에도 내가 이걸 왜 시작했지,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런 생각 하실 거면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까지 제가 최대한 빠르게 얘기하려고 했고, 그래도 긴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방문형 센터 부업으로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한 3가지 조건으로: 네트워크형으로 본업에서 수백 수천 명과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있는 경우, 온라인 마케팅을 잘해서 온라인 마케팅으로 2-3시간 정도 투자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본업이 고연봉자라서 페이센터장 감당할 수 있는 경우,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 안 되시면 본업으로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 어떤 선택을 하시든 필수 요소가 뭐다? 마케팅이다. 둘째, 진정성이다. 세 번째,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 학습할 줄 아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현실적인 투자 규모는 소규모가 아니라 중규모다. 거기다가 부업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시설장 급여까지도 해야 된다. 이런 투자와 시간을 감당하면서까지 방문형 하실 건가요?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단기 회수를 원하신다면 방문유형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 안정성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신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방문형 센터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 대표님들께 천천박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도 사업입니다. 사업가 정신이 필요합니다. 어르신을 케어하는 마음, 복지에 대한 사명감, 요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전략적 사고, 마케팅 능력, 경영 마인드까지 더해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업 마인드만 있고 복지 마인드가 없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을 단순히 수익의 수단으로만 보시면 진정성 없어지고 결국 실패합니다. 복지 마인드와 사업 마인드,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갖춰졌을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성공하신 선배 대표님들의 노하우를 배우고 시행착오를 줄이세요. 만약에 필요하시면 국회와 같은 회사도 이용하셔도 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모든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하실 분들만, 제대로 하실 분들만, 제대로 준비하실 분들만, 제대로 실행하실 분들만 하세요. 천천박사와 국회와 파트너스, 저희 직원들은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그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 꼭 방문유형 센터를 하겠다 그런 마음 먹으셨다면 체크리스트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담하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케이스인지,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잘 몰라요, 대부분. 그래서 저희 그 국회 1대1 무료 상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밑에 설명을 안에도 넣어놓고 고정 댓글에도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배님들의 소통을 하고 노하우를 배우는 공간, 국회어 카페를 만들어 놨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70%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천천박사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어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